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선관위 문제를 추가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주말 사이에 큰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인 김세환이 세컨폰을 개설해서 정치인들과 소통해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일단 장관급이고요. 선관위 업무를 전부 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선관위원장이 더 위에 있는데요. 선관위원장은 현재 선관위원장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거든요. 근데 대법관직을 겸하고 있어요. 실제 대법관으로서 재판도 하면서 한 달에 한 3번 정도 중앙선관위원회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의 실무는 사실상 사무총장이 전부 총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내부 직원이 승진해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되다 보니까 서로 짬짬이가 생기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보셨다시피 무슨 가족회사다, 그리고 친인척 채용이 당연하다는 식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무런 외부 견제를 받지 않아서 생긴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김세환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부정 채용한 걸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강화군 선관위의 8급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요. 무려 그 사무총장이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선관위 직원 내부적으로 세자라고 불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이 무소불위고 왕이라는 발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자로 불릴 정도로 마치 아버지를 등에 업고 완전히 호가호위를 한 것이죠. 호가호위도 아니죠. 이건 아버지를 등에 업고 뭔가 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이 있는 거죠.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아버지한테 의견을 달 수가 있으니까 8급 직원이 마치 다른 선배 직원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었겠죠. 이게 진짜 정말로 문제고요. 김세환 사무총장은 소쿠리 투표로 옷을 벗은 사람입니다. 임명은 노정희 대법관, 즉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김세환 사무총장을 임명했는데요. 노정희 대법관은 또 거슬러 올라가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무총장이고, 세컨폰을 개설해서 통화를 했다 그러면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통화했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들과 통화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서 어떻게 보면 중앙선관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운영되도록 한 것에 아주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선관위의 공정성, 독립성에 정말 커다란 오점을 남길 정도로 중대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적발된 게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그 감사원 감사는 원래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계속 거부해 오다가 채용 비리가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휴대폰이 언제 개설이 됐냐면 2022년 1월에 개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2년 5월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 바로 한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휴대폰 하나 더 개설한 겁니다. 명의는 선관위 명의로 개설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관위 직원한테 시켜서 휴대폰 하나 만들어 와, 이렇게 시킨 거거든요. 이게 몰래 차명폰을 자기 친인척 명의로 만들어도 모자랄 판국이 당당히 선관위에 직원을 시켜서 선관위 명의로 요금도 안 내면서 차명폰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선관위가 고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누가 수사하겠어? 우리를 누가 감사하겠어? 이런 오만한 발상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관위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한 거죠. 만약에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이거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이거 누가 적발하겠어요? 휴대전화 한 대, 그 많은 선관위의 물품 중에 휴대전화 하나 없어졌다라고 해서 누가 그거를 찾아내겠습니까? 감사원에서 꼼꼼하게 대장을 살펴보다 보니까 선관위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설됐고 뭔가 사용됐는데 휴대전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퇴직하면서 이 휴대폰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휴대폰을 가져갔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가져간 것이고, 이게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용 물건이거든요. 우연의 일치로 짐에 딸려서 간 게 아닙니다. 요금도 선관위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해서 무슨 볼펜처럼
짐 싸다가 이렇게 딸려 들어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선관위에 놔두기엔 너무 찝찝하잖아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도 남아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선관위에 그냥 두고 가지 않고 가져간 것 자체가 공용물건 은닉죄가 이미 기소에 이른 겁니다. 은닉죄가 이미 성립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있으면서 그 어디 가서 따지니까 무려 1년 8개월 만에 반납한 겁니다.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당연히 반납 안 했겠죠.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했고 그나마도 다 지워버리고 깡통폰 상태로 초기화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반납했어요. 이 휴대전화가 만약에 정말로 선관위의 중요 공정한 업무를 위해 사용된 폰이라면 왜 깡통폰을 만들어서 제출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공용폰을 쓴 것이 세컨폰을 쓴 것이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통화 내역과 문자 전부 지워버린 상태로 제출한 것이죠. 그 자체가 이미 선관위의 그 공정성을 완전히 의심받게 하는 중대한 정황이 새로이 발견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쉬워요. 이재명 대표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관이 세컨폰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랑 통화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다른 의원과 통화하다가 들켰다. 난리가 날 사안이죠. 대법관이 옷을 벗는 거는 물론이고 정말 사법부가 뒤집어질 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중대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공정해야 될, 그래서 공정성, 독립성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컨폰, 몰래 차명폰을 만들어서 특정 정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점은 현재 대통령 탄핵 재판을 여는 과정에서 현재 대법원에서 입증된 부정선거는 없지 않느냐는 이유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게 꼭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이 미비해서 부정선거가 있었을 개연성 그리고 그 시스템이 완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보자고 했는데 모든 증거를 통째로 다 기각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도 17번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11번밖에 안 열었거든요. 왜? 자기들 임기에 맞추는 겁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과 임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재판을 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이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논하려면 적어도 비상계엄의 전후 사정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가 입증할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의 주된 원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미비를 들고 있는데 그 시스템 미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다 기각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사안이 세컨폰을 만들었다는 게 지금 이제 규명된 이상 새로운 증거가 저는 발견됐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제기해서 이 부분과 기존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했던 증거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채택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관위가 성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헌재나 선관위나 이게 그냥 독립성을 자꾸 얘기하니까 직무를 똑바로 해라, 독립적으로 해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이렇게 국민이 명령하는 건데 마치 지위가 독립적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 특혜를 위해서 독립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중앙선관위가 배제된다는 헌재 결정도 저는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짚어드렸다시피 헌재도 감사원 감사를 배제시켜놓고 찝찝한가 봐요.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견제 가능하다는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탁상공론이냐면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중앙선관위 하루 이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적발합니까?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 세컨폰 쓰는 거 이런 거 적발할 수 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절대 못합니다. 국정조사는요.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고 방해하면 국정조사 자체를 못 여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단독으로 국정조사 막 열 수 있습니까? 근데 국정조사로 하라는 얘기는 다수당이냐 소수당이냐 국회 지형에 따라서 견제나 균형의 기능이 작동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는 뜻인데 이건 정상적인 견제 기능이 아니죠. 또 검찰 수사도 황당합니다. 이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 즉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검찰 수사가 막 착수될 수 있으며 또 영장이 제대로 발부가 되겠습니까? 현직 대법관이 수장 기간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굉장히 엄격할 게 뻔하고요. 더군다나 가족회사잖아요. 가족회사니까 비리가 더 은밀하고 제대로 밝혀지지 않겠죠. 그게 외부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기능이 실질적으로 중앙선관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그래서 부패하거나 시스템이 미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회사라는 말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부정선거 얘기했을 때 저는 사실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왔고, 시스템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해왔어요. 근데 그 주된 근거가 뭐였냐면, 설마 선관위 직원들 다수가 관여돼서 다수가 다 짜야 되는데 이게 여러 명이 공모해서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발상이라면 선관위 전체가 가족회사라고 생각하고 서로 짬짬이가 돼서 친인척들 채용해가지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라고 하면 여러 명이 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선관위의 이 미비한 시스템, 그리고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입법적으로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관위의 그 어떤 제도 개선도 입법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완전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한 변론 재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